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주간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주간 증시 일정표를 이제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증시 일정표를 한번 보면서 또 이 리뷰를 하고, 이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께 주간 증시 일정표가 또 주말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월요일부터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께 이 주간 증시 일정표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어디에도 없는 이 일정표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발송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LG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한다. 그러면은 요런 거를 가지고선 LG전자가 지금 저도 이제 LG전자를 많이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제 이렇게 드렸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 자,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LG전자가 지난번 9월 달에 LG화학 때문에 한번 이제 하락에 나왔다가 이 애플과의 이슈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꾸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마냥 떨어질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이 악재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러한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홍주식에서도 이제 제가 계속 LG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12만 원대를 저점으로 잡고 양봉, 음봉, 양음 이런 양음양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지지를 받는 것이다. 지지를 받게 되면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일정표에서도 이제 보듯이 10월 12일 날 이때부터 이제 반등이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2일에서 14일에 뭐 철도 테마가 이제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대아티아이다. 그럼 대아티아이가 이 12일 날이에요. 12일 날이 보면은 이날입니다. 요 날이 이제 12일이었는데, 요 12일에서 14일까지니까 요 날부터 12, 13, 14, 오늘 15일이죠. 요렇게 쪼르륵 하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는 자리에 있으면은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또 거꾸로 이렇게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발표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 쭉 올라갔어요.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이 있어.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더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뉴스다, 이 기사가 확정이 되면은, 그죠? 이날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럼 어떤 날 확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대감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은 사지 말아야겠구나. 이때가 뉴스가 확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매도, 또는 계속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제는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또 참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캠트로스. 예, 이 종목이 이 탄소 중립 테마주인데, 이 에너지 대전이 13일 날 이 정상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중립 엑스포도 이제 같이 열리는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어때요? 이날이 이제 13일이었습니다. 13일 날 이 하루 만에 무려 이제 11%가 급등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날의 이슈에서 해당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은 한번 참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캠트로스도 이날 13일 날 미리 받아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드립니다. 미리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제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드려서 또 참고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0월 14일 날이요. 10월 14일 날은 요 이제 모바일 게임 이 넥슨의 신작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사전 등록 예정이다. 그래서 요 관련주가 이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 넥슨의 신작인데 넥슨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넥슨의 자회사인 넷게임즈가 관심 종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 14일 날 하루 동안에 넷게임즈도 무려 8%가 넘는 이런 상승이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이용을 해서 또 우리가 종목을 또 볼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시스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스웍. 이 시스웍은 이 수소 연료전지 국내
이 산업 생태계 성장의 가속화 논의가 14일 날 있게 된다. 그러면서 수소전지 관심 종목으로 이 이제 시스웍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시스웍이 이날 딱 보시면은 하루 동안에 한 10% 정도의 이 또 멋진 상승이 나와 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고 전일에도부터 올랐죠. 전일에 한 5%, 그다음 오늘 10%.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이 무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한 15% 정도가 이렇게 이 멋진 또 상승이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주간 일정표를 보여드림으로써 또 이제 한 주에 이 관심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볼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이제 매도의 시점. 또 이제 좀 내려서 이제 돌려서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럼 또 매수의 시점. 이렇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정표를 이제 계속해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이제 다 안내 드리고 배포를 해 드립니다. 무료로 이제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준비를 해서 문자 주시는 분들께 문자를 줘야지, 누군지 알아야지 이 연락을 드리고 이 톡으로 발송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지난주에 10월 초에 이제 엄청 어려워서 이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연휴 전에요. 한글날 연휴 전쯤부터 이제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지금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고, 그 말씀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참 주식이라는 게요, 이 공포가 이제 극대화됐을 때 더 떨어진다 그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다 손절시켜 버릴까, 싹 손절시켜 버리고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항상 보면은 거의 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게 질질거리고 수급이 안 붙어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저점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지난 10월 초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차 이제 다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가 올라가게 되면은 현대차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전기차다. 전기차면은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들 보시면은 좋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많이 올랐죠. 2차 전지 쪽에 이 주도의 테마가 2차 전지였어요. 그죠? 누가 뭐래도 2차 전지는 뭐 엄청난 이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2달 동안. 결국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차잖아요. 완성차는. 그럼 전기차의 완성차 최고의 종목은 현대차, 그 다음에 뭐예요? 기아, 이거죠. 그러면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요런 업체들의 주가 탄력성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현대차 밖에 보면 그렇게 잘 팔린다 그러고 전기차 이 아이오닉이나 뭐 제네시스 전기차 이런 거 이 신청해서 받으려 그러면은 몇 달씩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그 뭐 기아의 전기차 EV6인가 얘는 뭐 진짜 6개월씩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이 그냥 반도체 부족이에요. 그냥 그 이유로만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급이 지난번 지수가 폭락이 나오는데 거꾸로 현대차는 오릅니다. 지금 지수 폭락 나올 때 거꾸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현대차하고 카카오예요. 카카오도 악재 다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는 반등이 나올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과 한 달 전까지 안 좋았던 수급이, 아니 며칠 전까지 안 좋았던 수급이 떨어질 때, 이게 안 좋았던 수급이 지난 몇 달 동안 안 좋았던 게 딱 일주일 만에 부품이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만들어서 팔아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어디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를 끌어내려서 지네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놓고 개미도 털고 그 다음에 뭐 개미를 털던 반대파 세력을 털던 털어놓고 물량을 매집해가지고 싸게 매집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심보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또 교육을 하면서 만든 게 이 RSI 지표. 물론 RSI 지표가 만능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대차라든지 이러한 그 대형주들에는 참 잘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께 교육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이 현대차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바로 이런 다이버전스까지 나와줬다. 물론 다이버전스가 나온 종목도 있고 안 나온 종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는 현저하게 저점이 낮아졌지만 요 RSI 지표는 저점에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두 현상이 반대죠. 요런 거를 이 괴리 현상이다. 이 괴리 현상, 괴리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를 쓰면 좀 유식해 보일지는 몰라도 다이버전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오면은 주가의 반등은 세다. 그때 요번엔 진짜 착 올라가잖아요. 수급이 붙으면서. 자, 61선까지 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물론 이제 또 올라왔으니까 요게 꽤 올라왔어요. 요게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한 12% 올라왔어요. 12%. 현대차 12%면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61선 왔으니까 좀 조정을 받고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고 그리고 좀 눌렸다가 또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주도주 쪽이 이제 자동차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각종 이 테마주들 리비안이라는 이 미국의 전기차 뭐 테슬라에 대항한다고 하는 대항마다 그런데 이 리비안이 이 11월 달에 상장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월 달에 상장한다 그러면은 10월 달까지는 전기차 부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11월 달에 이 리비안이 상장이 이제 임박해 오면은 끝나요. 그때는 단기적으로 끝나요. 뭐 아주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오른다 그런 건 아니고 전기차는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많이 오를 텐데 항상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이런 저점에서의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주 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 보면은 이제 이 우신 시스템 같은 종목 보면은 이 전기차 리비안 관련주였는데 뭐 바닥권에서 뭐 급등이 막 어지럽게 나왔지만 자,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보면 물론 급등이 나와서 뭐 상한가 치고 막 급등이 나왔지만은 이제 조정을 좀 있으면 받을 거예요. 받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등 나옵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원화성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기차 부품 관련주인데, 자, 이 대원화성도 이 시세가 지금 이제 이렇게 크게 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주가가 또 이제 뿅 하고 올랐다가 이제 한 번은 분명히 지난번 이때처럼 내려요. 이렇게. 내리면 또 한 번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 이내에 이제 내려와야 돼요. 11월 달 돼서 내려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11월 달 돼서 내려오면은 하지 마요. 10월 달 안에 내려오면은 오케이. 11월 달에 내려오면은 하지 마요. 왜냐면 11월 달에는 리비안이 상장을 하니까 전기차 일단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올 1년 내내 이제 대선 테마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자, 이 대선 테마가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쪽은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사실상 끝났어요. 그러니까 종목의 이제 상승 기대감이 경선의 쪽에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선은 남았죠, 아직. 요건 끝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쪽의 이 주식은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압승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주식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러면은. 그냥 되겠구나 그러면은 기대감이 없는데 미래에 불확실한 호재가 없잖아요. 그냥 미래 확실한 호재잖아. 확실하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 이래 보니까 주가가 잘 안 오릅니다. 그런데 일성건설 하나만 막 독야청청으로 막 끝내주게 올랐죠. 그러면 일성건설 하나만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 일성건설 너무 많이 올랐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좀 쉬어야 돼요. 일성건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재밌게 가죠. 왜냐? 윤석열 후보가 아주 그냥 독주를 하고 있다가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지지율이 급부상하면서 쫙 많이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길 때가 있어요. 예, 지지율이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주가 빡 오르는데 항상 주식은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개미의 손때가 안 묻은 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손때가 안 묻은 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그 지지율이 예전만은 못하죠.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고,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이제 막 치고 가는 이런 추세잖아요. 아직은 이 윤 후보한테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치고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다 1차 시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은 홍준표 의원 단기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이제 경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자, 둘 중에 누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은 새로운 걸 좋아해 가지고선 올라가는 거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나는 이분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 종목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경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새 판이 짜져지는 거예요. 새 판이. 종목들도 싹 새 판이 짜져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종목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존에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종목이 움직이는 경우보다도 새로운 종목이 짠 하고 나타나서 움직이는 게 진짜 크게 갑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세력들이 지금 11월 달을 위해서 11월 5일부터 이제 국민의힘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새로운 종목을 짠 하고 나타내려고 지금 쫙 밑에 깔아놓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밑작업이 거의 끝나갈 거예요. 그게 새로운 종목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새로운 종목이 나왔다 해가지고 기존 종목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얘도 가는데 얘가 더 많이 간다는 거지. 얘가 막 가면은 얘는 쫙 간다 이거지. 예, 이런 거. 예, 막 가면은 얘는 쭉 간다 이거지. 조금의 느낌이 차이가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기존 종목 중에서는 일단 윤석열 이 테마주 중에서는 애니능률이 지금 아무리 봐도 지난번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60일선을 계속 얘가 지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60일선을 계속 맞고 떨어졌는데 이 60일선 돌파하잖아요. 이제 슬슬 돌파할 준비하고 있는데 60일선을 쫙 하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애니능률은. 그 시점을 아마 한 10월 중하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지지율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윤 후보가 경선에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애니능률이 바닥을 딱 잡고 자세를 지금 잡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력들도 알 거 아니에요. 더 잘 알겠죠, 우리보다. 자, 그리고 이제 웅진 있어요. 웅진도 똑같아요. 얘도 지금 한 번씩 급등 나면 상한가도 나오는데 딱 바닥에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뿅 하고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나왔죠. 요런 게 중요해요. 요러고 나가지고 안 떨어지고, 지난번에는 뿅 오르고 나가지고 쭉 떨어졌잖아. 근데 지금은 약하지만 뿅 하고선 이제 한번 신호탄을 주고선 신호를 준 거야. 나 이제 가야지. 그리고 신호를 딱 주고 싹 지금 이제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웅진, 또 덕성도 보면은 약간 애니능률하고 비슷해요. 그전에는 뿅 하고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뿅 하고 올랐다가 쭉 떨어졌지. 지금 뿅 하고 올라서 안 떨어지죠.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야. 안 떨어지고 있으면 혹 밀린다 하더라도 작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 중에서는 이제 동양이에요. 동양 주택 공급 확대. 지금 보면은 동양도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요.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 자리까지 다 떨어졌어요. 첫 번째 시세가 나왔던 그 자리까지도 얘가 지금 주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만큼 올렸던 거를 다 내렸다. 그러면 이 종목도 결국은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동양이 뭐하는 종목이에요? 건설사잖아요. 동양 아파트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웹스
웹스 같은 종목도 보면은 쭉 올랐죠. 그러고 나서 그 첫 번째 상한가 났던 그 자리까지 또 다 내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웹스도 무슨 종목이에요? 주택 공급 확대에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 지금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 건설 자재가 당연히 많이 공급이 되고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실적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또 대선 테마로 엮이면서, 물론 이게 누구 테마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TV는 걸릴 수 있겠어요. 이재명 후보 종목도 뭐 일성건설, 범양건영,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 봐봐요. 다 건설사잖아요. 근데 이런 건설사 종목들도 실적도 좋고 다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종목이냐, 윤석열 후보 종목이냐에 따라서 등락이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갔었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7월 달부터 뭐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이때는 20만 원대였고 지금 40만 원대니까 두 배가 이제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슬슬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떨어진 이게 급등한 종목이요, 바로 이게 확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예, 워낙 수급이 좋기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하더라도 이제 고점이 점점 낮아지게 되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조금씩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렇게 오른 종목이 뭐 좀 떨어진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상승 추세가 아직도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꼭대기에서 들어가 있으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꼭대기에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막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 SDI가 최근에 이 저점을 딱 잡고 5일선이 안착을 하더니 오늘 뿅 하고선 올랐어요. 다시 70만 원이 왔어요. 얘는 잘 봐요. 60일선, 20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데드크로스. 근데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은 상승 추세로 바뀌어요. 이때 봐봐요. 삼성 SDI가 요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나왔죠. 20일선, 60일선 데드크로스가 이때 나오고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했다가 올라더라도 60일선 못 넘고 또 떨어지고 또 여다가 여기서 60일선 넘어요. 이 60일선을 넘는 시점쯤 돼서 골든크로스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쫙 하고 오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올라도 60일선을 바로 막 돌파해서 오르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주가가 막 떨어지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60일선을 타고 올랐다가 60일선 맞고 내렸다가 또 60일선 또 한 번 더 맞고 또 내렸다가 점점 60일선을 밑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돌린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멋진 상승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저점을 지난번에 최저점이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65만 원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봐요. 이때도 65만 원권이 이 횡보하던 이 자리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수가 특별하게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은 수급이 지금 여기 이 외국인이 이만큼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서 돌려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지난번에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사실 이제 관망, 그래서 건들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RSI도 과매도로 들어갔고 엔벨롭도 왔고 다 왔어요, 저점에. 그러니까 반등이 또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 SDI 2차 전지의 이 랠리는 계속되는데 순환매를 하면서 간다. 삼성 SDI가 출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은 여기 삼성 SDI 여기 75만 원 여기 왔을 때 이때서야 비로소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삼성 SDI 여기까지 왔을 때 75만 원 왔을 때에 에코프로 BM은 랠리가 이제 22만 원이었어요. 이때 22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그 이후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거꾸로 삼성 SDI가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돌려서 올라가게 된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야지 된다. 그렇지만은 막 계속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 SDI도 여러분들이 2차 전지의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보시고 2차 전지 순환매가 계속되면은 자동차
특히 전기차 부품주들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연계돼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주도주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 힘들었었는데 이번 주에 그나마 이제 조금씩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씩은 등락폭은 있겠지만 반등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한번 또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한번 그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나와도 그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주가가 반등이 더 나오고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도 모두 다 상승해서 수익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